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미군 장갑차죠. 이게 우크라이나에 지금 대량으로 공급이 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쓰고 있는데, 초기에 오레오브 전선에서 치고 들어갔다가 폭격맞고 굉장히 큰 파괴를 입었는데 아무도 안 죽었다. 그래서 유명해진 장갑차죠.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군의 전차 포탄을 직격을 당했는데 아무도 안 죽었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지난 주말에 미국의 이 조선업이 완전히 망해서 우리 한국에게 SOS를 쳐야 된다라는 이 미 정보국의 분석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미 의회 조사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정말 이 데이터 보니까 놀랍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근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판치르 S1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성능 개량 완료를 했고 요격률은 100%다 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입을 털고 있는데, 이 소식에서부터 러시아가 우주선도 격추 가능한 S-55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개발 중이고 거의 완료했다 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입을 털고 있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판치르 야전 방공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마쳤으며, 개량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와 제이담 등 정밀 유도 무기에 대한 100% 요격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파괴된 S-400 방공포대와 케르치 대교에는 판치르가 없었나 봅니다. 이탈리아가 독일과 레오파르트 2 A7 또는 A8 모델 125대 도입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상 규모는 미화 45억 달러, 한화 5조 7,200억 원인데 경쟁 입찰도 없이 대당 458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독일제 전차를 직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 최강의 전투함인 표트르 벨리키 함이 결국 개량 없이 퇴역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애드미럴 나히모프의 개량 비용과 기간에 충격을 받은 러시아 당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표트르 벨리키 함의 개량 사업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1대 공여한 M1A1 FEP 전차가 독일에 도착해 지난주부터 운용 요원 교육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전차 공연은 마무리 수준인데 이제야 운용 교육이 시작된 에이브람스 전차, 아무래도 올 가을 이전에는 전장 투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인류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S-500의 개량형인 S-550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미 하드웨어를 완성하고 소프트웨어를 다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공 시스템은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물론 인공위성 X-37B와 같은 우주선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 측 주장인데, GMLRS 로켓탄도 제대로 요격 못하는 러시아가 도대체 우주선은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판치르 S1 성능 개량 다 완료해서 제이담 유도 폭탄까지 요격해버린다. 하이마스도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 며칠 전에 S-400 포대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 S-400 포대 당연히 적어도 방공하기 위해서 판치를 따라다니죠. 전략무기니까. 그런데 판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살났죠. 그리고 어제 알려드린 것처럼 케르치 대교 박살났죠. 그거 뭐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케르치 대교에 판치르 없었겠습니까? 여기에 S-300, S-400 그리고 판치르 완전히 방공무기 쫙 깔아놓은 게 케르치 대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고는 그냥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네요. 아무튼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게 하여튼 뭐 종특이다 라고 생각되네요. 사회주의자들. 자, 레오파르트 A7, A8 이탈리아가 도입한다. 이탈리아가 국산 전차 가지고 있죠. 아리아테 전차, 3세대 전차인데 3세대 전차 중에 제일 허접하다라고 평가받는 전차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탈리아가 과거에는 냉전시대 때는 유고슬라비아 등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군력이 꽤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유고 연방이 전부
뭐 일부 국가들만 빼고 다 나토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제 육군력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차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국산 전차 개발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리아테 전차 200여 대 있는데 그 중에서 150대만 개량해서 조금 더 쓰기로 하고 125대를 개량 포기하고 대체를 하는데 신형 전차를 안 만들고 그냥 독일제 전차 산다. 그러면서 지금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독일제 전차와 수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뭐 독일하고 가까우니까 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K2 전차로 좀 하지. K2가 더 나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봤을 때 신흥 경제 강국인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조금 사실은 눈 아래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차기 애들이나 우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들은 한국은 뭐 아직 뭐 완전히 미개국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K2 전차를 사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 K2라는 걸출한 대항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거 수의 계약하면 자기네들은 이걸 가지고 차기 전차 MGCS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 전차로 한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차기 전차 2030년대 중반에 나오고 지금 노르웨이가 레오파르트 A8 54대 2032년까지 도입하는데 그러면 노르웨이보다 더 늦게 계약하는 이 전차 125대 2030년대 중반 아무리 빨라도 그렇죠? 그럼 MGCS 나오는데 그 뭐냐? 그래서 이탈리아는 MGCS 안 하고 그냥 레오파르트 이걸로 가는 거 아닐까 생각되고 그럼에도 대당 458억 원. 야 이제 전차가 우리 FA-50 전투기보다 비쌉니다. 기가 막힌 시대가 왔습니다. 러시아의 키로프급 원자력 순양함이죠. 바로 1번 함인 표트르 벨리키 함인데 이거가 이제 동급이 4척이 나왔고 그 중에 2번 함과 4번 함은 퇴役했습니다. 그 중에 3번 함이 아드미럴 나히모프인데 이거 지금 개량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직도 안 됐죠. 계속 시간은 딜레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나히모프 개량 다 마치고 나면 이 표트르 벨리키를 현대화 개량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나히모프 때문에 보니까 안 되겠다. 또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더 안 되겠죠. 그래서 포기하고 2025년에 퇴역한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공유하는 M1A1 FEP 에이브람스 전차인데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앞에 마인롤러 지뢰 제거 장치가 장착된 이 버전이 독일에 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운용 요원 교육이 시작됐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최소 3개월 걸릴 텐데 7월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10월은 돼야 교육 훈련이 마칠 거고 전장이 배치되면 11월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이번 대반격 공세 초기에 제대로 된 이런 그 활약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또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라스푸티차 들어가죠. 그러면 이 에이브람스 전차는 11월 중순 이후 이제 혹한기 들어갔을 때 그때 활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이 머리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일단 레오파르트 전차 확 1차전 때 들어가서 이 러시아의 지뢰 이런 데 박살이 나버렸죠. 그때 들어갔으면 에이브람스도 정말 비참하게 깨진 모습들 레오파르트처럼 보여줬을 텐데 그거 안 보여주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술을 바꿨죠. 그러니까 에이브람스는 레오파르트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깨진 모습은 사진으로 잘 안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들어가니까 미국이 머리는 잘 썼다 라고 생각이 되고 탄은 열화 우라늄 탄 그대로 쓰기로 하고 장갑제는 이 열화 우라늄 장갑판을 빼고 일반적인 장갑제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31대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S-500 그들이 지금 뭐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지대공 미사일 중에서 가장 좋아라고 하는 S-500 이거 아직 실전 배치도 안 했는데 S-550을 개발했다. 아니 그럼 뭐 S-500이라고 하지 뭘 또 S-550이에요. 그 차이는 뭐냐? 소프트웨어가 좀 더 개량됐다는 겁니다. 아니 소프트웨어 개량해갖고 무슨 또 S-550이냐? 참 기가 차죠. 그렇게 따지면 아파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V6 버전 그리고 V7
6.5버전까지 지금 미국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따지면 미국은 뭐 AH64가 아니고 AH 뭐 한 78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름만 바꾸면.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순항미사일도 하나 요격 못하면서 X-37B 우주에서 특수작전하는 그 왕복 우주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로켓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자력으로 착륙해 오는 그것까지 요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무튼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믿거나 말거나는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안 믿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신뢰하는 기갑 장비로 미국제 M2A2 ODS 보병 전투장갑차 관련한 영상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장갑차가 러시아군 전차가 발사한 포탄에 직격당하고도 모든 탑승원이 생존하는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져 화제입니다. 자포리자 전선에 투입된 우크라이나군 제47기계화여단 소속 M2A2 ODS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가 러시아군 T-72 전차의 공격을 받고도 멀쩡히 귀환했다고 제47기계화여단 관계자가 현지 시각 7월 15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오레오브 축선으로 추정되는 전선에서 7월 14일 발생했는데요. 전선에 투입된 브래들리 장갑차는 매복에 있던 러시아군 T-72 전차가 발사한 125mm 철갑탄에 차체 왼쪽 측면이 피탄되었습니다. 러시아군 전차가 발사한 철갑탄은 브래들리 장갑차의 얇은 측면 장갑을 그대로 관통해 들어갔는데요. 놀랍게도 이 포탄은 장갑차를 관통한 뒤 반대편 내벽에 박혔지만 내부에 탑승한 인원 그 누구도 살상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 속 브래들리는 러시아군 포탄의 차체 측면이 관통된 모습이 보였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자력 기동하고 있었는데요. 제47기계화여단 측은 피격으로 장갑차 정상 운용이 불가능한 손상을 입기는 했지만 동력 계통에 문제가 없어 야전에서 자체 수리 후 임무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는 지난달 중순 러시아군 대전차 미사일에 포탑 측방을 직격당하고도 별다른 피해 없이 복귀해 수리를 받고 전선에 복귀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미군 장갑차 설계가 훌륭한 것인지, 러시아군 포탄의 위력이 형편없는 것인지, 러시아 전차병의 실력이 형편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야, 정말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브래들리가 훌륭하다라는 것보다는 러시아 전차병의 전차장이 바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옆구리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여기가 확 찌그러져 있죠. 찌그러져 있고 이 측면에 T-72 전차의 125mm 전차 포탄을 직격당한 거예요. 그래서 관통을 당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관통이 당해서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 다음 벽에 꽂힌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 전차병 출신도 아니고 의경 출신입니다만은 알 건 알아요. 아니, T-72 전차가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보다 훨씬 강하죠. T-72 전차는 125mm 주포를 가지고 있고 여기 주포는 25mm 기관포예요. 그러면 T-72 전차가 또 매복해 있다가 옆구리를 쐈는데 장갑차는 안 그래도 방어력이 약한데 이 측면은 훨씬 더 약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왜 철갑탄을 쏩니까? 대전차 고폭탄, 대탄을 쏴야죠. 그러면은 대탄이 여기를 쑥 뚫고 들어가서 안에다가 메탈 제트를 콱 뿜어서 완전히 그냥 전소시켜버릴 텐데 여기다가 철갑탄을 쏘니까 안 그래도 이 장갑차는 방어력이 측면이 훨씬 더 약한데 관통해가지고 그냥 반대편 벽에 꽂혀버린 겁니다. 철갑탄은 뭐냐? 그냥 쇠꼬쟁이 아닙니까? 쇠꼬쟁이. 이게 참 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 1m 정도 이 전방에 좌측에 맞았다 이러면은 여기 이제 포탑 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꽂혀가지고 뭐 완전히 안에서 그냥 난장판에 버려졌을 텐데 그냥 이 뒤편은 보병 탑승 공간이니까 보병이 또 마침 또 탑승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병이 탑승했으면 보병 그냥 아우 정말 뭐 사람을 뚫고 관통을 해버렸을 텐데 그러지 않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 운동 에너지로 쑥 들어가서 계속 진행해서 반대편 차 내벽을 들이받아서 꽂혀버린 겁니다. 쇠꼬쟁이가.
그런데 이걸 왜 철갑탄을 쏩니까? 대전차 고폭탄을 쏴야죠. 그래서 완벽한 매복 작전을 수행을 하고도 매복에 성공했으니까 이 브래들리가 못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을 했는지 철갑탄을 쏴버린, 대탄을 쏘지 않고 날탄을 쏴버린 이런 바보 같은 러시아군 전차장. 포수가 잘못이 아니죠. 전차장이 야 전방 적 장갑차 발견, 날탄 일발 장전 쏴 했으니까 쐈겠죠. 그래서 날탄 이 자동 장전 장치니까 날탄 딱 누르고 이제 날탄에 들어가서 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보 같은 러시아 전차장이다 라고 생각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이게 그대로 움직여요. 지금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짧은 동영상인데 지금 꿀렁꿀렁 하고 부대로 복귀합니다. 복귀해서 수리하고 다시 전장에 복귀한다는데, 이게 초기 오리오브 전선 6월 초에 이렇게 대전차 미사일, 이거는 이제 대탄이죠. 이거 맞고도 전소되지 않고 멀쩡하게 다시 돌아와서 수리하고 다시 복귀한 이 브래들리, 똑같은 전선입니다. 오리오브 전선. 똑같은 부대예요. 또 47기계화단. 그러니까 이 브래들리가 얼마나 설계가 잘 됐냐, 그리고 러시아군 전차 병들의 기량이 얼마나 허접한가를 동시에 알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자 미국 조선업, 미국 군함 완전히 망했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오커스 잠수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플랜 B를 가동해 한국에 SOS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공격 원잠 전력의 거의 40%가 유지 보수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준비태세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조선소들 인프라와 인력 부족, 공급망 문제 등이 겹치면서 미 해군 공격 원잠 전력 중 거의 40%에 육박하는 함정이 수리 중이거나 수리 대기 중이며, 이로 인해 전력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고 미 의회 조사국을 인용해서 복수의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현재 보유 중인 49척의 공격 원잠 전력 중 18척이 입고되어 정비 중이거나 유휴 상태로 정비 대기 중에 있다라며 이로 인한 전력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RS는 전체 공격 원잠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정비 또는 정비 대기로 전력에서 제외된 공격 원잠 숫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2023년 현재 전체의 37%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CRS는 이 같은 문제는 조선소의 용량 부족과 숙련 인력 부족, 공급망 문제에 따른 부품 조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주요 잠수함 부품의 공급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크에 들어가 있거나 유휴 상태로 입고 대기 중인 공격 원잠 숫자는 무려 18척에 달하는데요. 이는 미 해군의 가용 공격 원잠 숫자가 31척에 불과하며 교육훈련과 휴식 등 삼직제를 고려했을 때 상시 작전 배치되는 공격 원잠의 수는 10여 척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원잠의 노후화가 심각해 정비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대체할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의 건조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속도로 버지니아급을 건조할 경우 노후화가 심각한 25척의 LA급을 모두 대체하는데 13년 이상이 소요되고, 이로 인한 잠수함 전력 공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커스 레짐을 출범시켰지만 오커스 잠수함은 아무리 빨라야 2042년 이전에는 초도함이 나오지 않을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이제는 한국에 정식으로 SOS를 보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이 보고서를 분석을 하면서 정말 기가 차구나. 미국이 이렇게 정말 기력이 쇠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짠합니다. 동맹인데 일단 미국의 조선소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조선소 해봐야 거의 70% 정도의 물량은 관급이다 이거죠. 그래서 민간 발주는 거의 없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조선소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미국에 있는 조선소 중에서 가장 큰 조선소라고 할 수 있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 이 조선소가 우리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한화오션이죠.
그 조선소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큼 또는 그보다 더 큰 조선소가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이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조선, 한진, STX 어마어마하게 많죠. 야, 그러니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조선 능력하고 미국의 조선 능력하고 23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올 초에 미 해군 건함 담당자가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서 여기에 정말 내가 필요한 기술이 다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조선업이 망했냐? 이게 존스법 1920년에 제정된 존스 액트라는 이 법인데 이건 뭐냐면은 미국 내를 오가는 내항선이죠. 외항선 말고 내항선은 반드시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돼야 한다라는 법이 있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그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내항선을 건조할 때는 운영하는 승무원은 100% 미국 국적자라야 된다. 이를테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관광을 갖다 치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유람선 있지 않습니까? 그 내항선이죠. 미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배들 반드시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 배를 운영하는 운영요원들, 선원들은 100% 미국인이라야 된다라는 건데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그런데 또 이 조선소의 주주 그리고 이 선박을 운영하는 선박회사의 주주 75% 이상이 미국 국적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와이에서 미 본토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이것도 내항선이죠. 하와이도 미국이고 또 알래스카도 미국이고. 자, 그러면 실어 나를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를 미국에서 75% 미국인 지분 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아예 비행기에 실어 간다는 겁니다. 왜? 배가 없으니까. 이런 정도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은 점점 망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쇠잔해졌고 미국의 건조 능력은 1년에 군함 2척 그리고 잠수함 2척 이렇게 해서 4척만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지금 현재 2023년까지 17척의 군함 건조가 발주가 밀려 있고 또 2024년에 6척의 발주를 추가한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나 일본 이런 동맹국에 와서 여기서 될까 하는데 이 존스법 이걸 개정하지 않고는 한국에서 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은 수리 이건 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조선 경쟁력이 얼마나 없냐. 단적인 예로 보면 2021년도에 미국 조선소에서 3,600 TEU짜리 그러니까 20피트 6m짜리 컨테이너 3,600개를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선 화물선을 만든 거예요. 그 가격이 2억 900만 달러.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한국의 조선소에서 21,413 TU짜리 무려 6배 가량 되는 덩치죠. 그런데 이게 1억 5,800만 달러. 5천만 달러 더 싼 거예요. 25%가 싸고 능력은 6배가 더 많은데 누가 미국 가서 주문하겠습니까? 한국에서 하죠. 중국은 못 믿겠고 한국 오죠.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자기네들은 잠수함이 너무나 노후돼서 이제 LA급 잠수함 2025년 되면 LA급 마지막 함이 취역한 지 30년 돼요. 90여년도 마지막 함 취역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비 소요 지금 더 늘어나죠. 그런데 조선소는 없죠. 그래서 호주를 끌어들여서 오커스 레짐 해서 호주에게 핵잠수함 좀 니들도 좀 만들어라 했는데 호주는 또 호주병이 있어서 2042년도에 초도함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 해결 안 되죠. 그러니 한국에게 원자력 잠수함 좀 만들어라고 하고 한국에게도 원자력 잠수함 보유할 수 있는 자격 좀 주고 하자라는 말 아닙니까? SOS 좀 쳐주면서 미국 군함 한국에서 만들기 바랍니다. 존스법 바꾸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